예, 지금부터는 보수 우파 진영의 이야기.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주 정말 투쟁해야 될 것은 투쟁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내부에서 그 어떤 그 분탕질만 하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또 바로 할 일은 해야 되는 그 보수 우파 진영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그 안철수 그 의원이 어제 그 법정 정언을 했지 않습니까? 법정 정언에서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한동훈이 지금까지 본인의 책에서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 의원들을 그때 당 대표가 이제 한동훈이었고 원내대표가 추경호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오라고 했다. 그 처음에 국회 당사다고 마지막으로 당사로 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회에서 해야 될 계엄에 대해서 그 해지 결의를 못하게 하도록 한 거 아니냐. 그것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한동훈 당대표, 그때 당시 당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계속 국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가 당으로 모이라고 그래서 그게 충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 정인으로 나가지고 그렇지 않다. 자기가 알기로는 한동훈이 먼저 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이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어젯밤에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임시 조치였다. 임시 조치고 나중에 이제 국회로 다 오도록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동훈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정언이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법정 네. 정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동훈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어떤 프레임을 저는 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이 본인이 했던 저서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은 처음부터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모이기를 지시했다. 그런데 그렇죠. 예. 당시 원내대표였던 그 추경호 시장이 듣지 않았다. 예. 그렇게 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본인은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처음부터 이 국회에서 이제 했다. 뭐 예. 그런 어떤 논리로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깨진 거죠. 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어제 나와서 처음에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동훈이었다. 한동훈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이었다. 예. 당대표. 그러다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나중에 이제 국회 어떤 사항이 또 이제 출입이 가능하니까 또 이제 국회 이제 모이기를 또 정정이 됐고 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안철수 의원의 정언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제 반박은 했지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즉 한동훈도 처음에는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도록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한동훈이 처음부터 당사로 모이도록 했는 그것을 왜 그러면은 거짓말을 했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니 있는 그대로 그때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앞서서 본인은 그것을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책까지 썼지 않습니까? 책까지 쓴 사람이 왜 책에 그 사실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제 밤에 늦게 국회가 차단돼서 일시적인 조치로 집결지로 안내를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이 있고 그 이제 그 국회의사당대로 건너면은 바로 국민의힘 그 당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결지로 안내를 한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그 어제 안철수 의원의 정의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책에는 처음부터 본인은 무조건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국회로 오라고 했다. 이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의 정언이 나오니까는 집결지로 한번 그렇게 했다. 모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안철수 의원의 그 말에 의하면은 정언에 의하면은 이게 국회가 경찰에서 봉쇄가 됐기 때문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당으로 오라고 했다. 이게 이제 맞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맞는 이야기 되죠. 그럼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12월 3일에 YTN에 그때 이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때 뉴스나이트 방송을 하다가 10시 한 20분 좀 넘어서 긴급 대통령 간담회가 기자 간담회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다가 말씀하다가 반국가 세력 어쩌고 하시다가 예. 지금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예, 예, 이러니까 예. 앵커가 놀라가지고 거의 한 10초, 15초 정도 많이 저를 보는 거예요. 본인도 당스러우니까. 예. 이제 그러다가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예. 이야기를 이제 해서 국회가 저도 이제 뭐 헌법변경 때문에 이제 그 원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를 하면은 이제 해제할 수밖에 없게 좀 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 나와서 차를 타서 아무래도 좀 현장이 걱정스러워서 네. 여의도 쪽에 왔습니다. 여의도 아, 쪽에 오니까 예. 그때는 이제 12시 정도 넘어서 이제 그 차량이 막 뒤엉키고 난리 났었죠. 예. 그런데 그때도 이미 다 출입이 됐습니다. 예. 출입이 된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워낙 초기에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한동훈 당시 대표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사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회로 다시 공지를 예, 합니다. 예. 물론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바꾸긴 바꿉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을 처벌하기는 예.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예.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어제 안철수 의원의 정언으로 더 예. 저는 어려워졌다 그렇게 예. 보고 그다음에 어제 또 안철수 의원이 또 그 말 말고도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 본인은 당사로 했지만 결국은 이제 국회로 간 게 예.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맞아요. 예. 의총에 뭐 이렇게 뭐 모이는 그런 장소는 뭐 본인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해야 된다기 때문에 본인이 소신으로 간 거다. 예. 원내대표였던 그런 공지가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을 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예. 평소 의총에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다. 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어제 정언이 추경호 시장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정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특검이 공수한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추경호 시장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 해지를 방해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계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녁에 그 추경호를 따로 불러가지고 지시를 했다. 그런 게 특검에 조은석 특검에 공시되어 있는데 어제 이 부분에서 안철수 의원 본인도 그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철수, 추경호, 김태호 뭐 이렇게 모였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추경호 의원하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따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은 없었다. 따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없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 같은 게 없었다. 이 이야기도 또 했기 때문에 추경호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 굉장히 좀 아주 긍정적인 그런 정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에 그 대통령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통화를 해서 예.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 그런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은 어제 안철수 의원의 정언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은 그러니까는 한동훈 의원도 그 당시 대표도 그때 상당히 초기에 오락가락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한덕수 총리하고 둘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국민들 앞에서 마이크 안고 둘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마치 이제 질서 있는 퇴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버리는 그리고 이 대국민 다 말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발표하자마자 이것은 내란 자백이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 상황에 한동훈 당시 당 대표도 오락가락한 측면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처음부터 내란을 반대해서 내란을 막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상황이 하나씩 이제 좀 덜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결국 다시 이제 한동훈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경태, 한동훈파, 저는 한동훈 팝을 같아가지고 한동훈 파라고 보는데 조경태 의원이 육선이잖아요. 육선인데 결국 이제 삼선은 민주당에서 했고 3선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부산에서
최근에 자기가 국회 부의장 하려고 했다가 국회 부의장을 하는데 박특검 의원하고 이제 경선을 했는데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박특검 찍지 마라. 이게 보통 부의장은 민주당 쪽 부의장 내세우고 국민의힘 쪽 부의장 내세우면 이제 서로 상대당에서도 같이 찍어주는 게 관례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방해를 했다. 그래서 징계 요구안이 들어가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는 오히려 조경태가 그 장동혁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 징계 요구를 했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제가 21대 국회에 있을 때 그 조경태 의원이 제 방 바로 옆에 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넘어와서 참 의정 활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예. 보면은 이 사람이 참 정치 생명을 저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하려 하는구나. 예. 이런 좀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면 지금 음. 다음 23대 총선에서는 아무래도 그 뭐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네. 공천을 하는데 그 영남권 좀 그 중진들 좀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또 여론이 아마 굉장히 아마 셀 겁니다. 예, 예, 어떤 예. 그런 가운데 본인은 또 친한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코너에 몰려 있을 예. 때 더 강하게 나감으로써 예. 본인의 그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장동혁 그 대표 어떤 징계안으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예. 본인의 어떤 징계안을 좀 물타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당내에서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아하, 예, 예. 친한계에서조차도 지금은 좀 거리를 두고 좀 거리 멀리하는 두고 것 있다고 같아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국회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특검 찍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예.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그렇죠. 해당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박특검 의원에 대해서 탄핵에 반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특검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는 반박하는 그런 본인의 어떤 페이스북도 올리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조경태 의원 본인은 이제 그 징계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 따른 어떤 마음의 어떤 준비 차원 겸 이 대치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당 대표를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징계한다고 이제 카드를 꺼내는데 오히려 이 카드가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을 오히려 더 단축시킬 것 같습니다. 다시 민주당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번에 그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나? 부산이니까는 혹시 또 돌아간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정치 생명 연장을 한다는 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설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6선이나 했기 때문에 7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못하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해당 행위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당대표 되더라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는 공천을 더 이상 받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해당 행위로 인해서 제명이 된 사람은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가령 한동훈 같은 경우에 제명이 됐는데 5년 후에는 복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안 지나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복당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 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한동훈을 겨냥을 한 걸까요? 그렇죠. 한동훈을 겨냥한 거고 또 이제 징계를 앞두고 있으니까 징계에서 뭐 만약에 이제 제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결정을 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어떤 경고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다른 조직하고는 달리 당이란 조직은 사실 당 대표가 바뀌게 되면 이런 영구 복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 22대 공천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천의 어떤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계속해서 엄포를 할 때 영구 복당 금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또 의미가 좀 있는 게 지금 다른 때와는 달리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흔들리면서도 그러나 탄핵 이후에 우파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를 똑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당 내외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원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지금 월공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수많은 국민들이 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영구 복당 금지라는 게 기존에와는 좀 의미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러나 한 가지 예. 또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국민의힘이 좀 시스템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예.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선당 후사를 했느냐, 그리고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예. 이런 어떤 평가 시스템 그리고 공천 시스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개혁 혁신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예. 저는 이런 어떤 징계의 문제도 예. 같이 넘어가야 된다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러면은 또 파열음이 생긴다.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꼭 해야 될 사람을 안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의 존립 가능성을 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요. 뭐 제명된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 선거운동을 해준다고 한다든가 조경태처럼 자기가 부의장 하고 싶어서 나갔다가 떨어지니까는 막 고춧가루를 뿌린다든가 그럼요. 예. 이런 부분은 그냥 제명 없이 그러니까 징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없다면 뭐 당의 어떤 존립의 그럼요. 어떤 의미가 예, 예.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장동혁 사퇴하라 이야기가 쑥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예. 민주당 패널 표현을 따르면 예. 개벽 따기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개벽 따기론 개벽 따기 하나 주니까 조용해졌다고. 그러니까 뜯어먹어라. 예, 징계 이야기가 쑥 나오니까 징계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징계로 이게 예, 와글와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어떤 당 대표로서는 당을 운영한 하나의 어떤 승부수가 예. 지금 된다. 예. 그렇게 보고 그런데 또 이 징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당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예.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징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적절하게 예. 합리적으로 예.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벽 따기론이 예. 좌파 패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좌파 패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파를 좀 조롱하는 건데 그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는 이런 이야기죠. 이제 물론 우파 이렇게 야유로 보내고 조롱하는 건데 맨날 어떻게 우파 안에서는 대표를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거기만 다 매달리느냐.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왕왕왕왕 하다가 그냥 이게 그러면 징계한다. 그러니까는 그 징계 쪽으로 가서 또 개벽 따기 뜯듯이 네. 왕왕왕왕 하고 그런 행태를 이제 좀 비판을 하는데 조롱하는 토로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좌파 패널들하고 이게 하면은 참 뭐 열받을 때도 많지만 예. 또 배울 것도 많은 게 가끔가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예. 우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면 4대4 하면은 우파에서는 반드시 또 친한계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죠. 하는 이야기가 예.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 같은 당 사람들이 너무하다. 예. 오히려 예. 민주당 사람들이 예. 친한계 패널들의 예. 그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예. 참 이렇게 혀를 끌끌 찰 때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시사 프로 나가면 이제 4명이 출연하잖아요. 4명이 출연하면은 좌파 둘, 우파 둘 이렇게 하는데 좌파는 지들끼리 똘똘 뭉쳐요. 자기들 안에 내전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친명이고 하나는 친청이라도 지들은 딱 뭉쳐가지고 우파를 공격을 하는데 우파 2명은 갈라져요. 특히 친한계에서 친한계가 꼭 한 명씩 끼어 있거든요. 친한계에서 어쩔 때 친한계만 2명일 때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는 오히려 민주당 공격을 하기보다는 내부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참 개벽따기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좌파 패널들 쪽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좀 그렇구나 하는 것이 가끔가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하는 데서 전국을 찌르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김민석 그 인사청문회 할 때 그때 청와대에서 제대로 뭐 수업을 받았냐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논란이 일어나고 그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을 하고 하는데 그때 좌파 패널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같으면은 벌써 이제 청와대 사람들 보냈어. 좌파 같으면은 청와대 사람 보내가지고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파는 그냥 앉아가지고 말만 한다고 말만 하는. 청와대 저 제대로 다닌 거야 말만 하지. 거꾸로 됐으면 좌파는 벌써 갔다는 거죠. 청와대 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용 건도 그렇고 김혜경 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안 난 그런 예, 이야기도 있지만 예. 그만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우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 예.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어떤 예. 지적이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일하고 선당 후사한 사람들이 제대로 예. 평가받는 시스템이 돼야지 예.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현재 지적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예. 누가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네. 선당 후사하겠습니까? 예, 예. 특히 저는 이번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30이 확실하게 지금 우파 보수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을 예, 예. 그 청년층들을 아, 희망이 우리가,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예. 교육하고 조직하고 예. 당을 흡수하느냐. 예.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화됐다고 해서 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공천할 때는 어떻게 그 청년층들이 역할할 수 있게 예. 이 자리를 마련하느냐.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최근에 뭐 스타벅스 논란이나 아니면 배제고도 이제 그 관련돼 있잖아요. 예. 배제고 가서 뭐 강주 가가지고 뭐 이게 뭐 사죄를 하고 하는 이런 논란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 핵심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무섭노도 그렇고. 예, 무섭노. 이번에 예. 무섭노. 아, 무섭노. 그거 앞으로 못 써줘 우리. 와이라노 이런 거 뭐 이런 거 못 써줘 이제. 조국이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노무현 피해라고. 이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좌파에서 일체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아, 예. 여론의 역풍이 크기 완전 때문에 역풍이죠. 예. 역풍이 크기 때문에 절대 무섭노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예,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말도 안 되는 예, 소리니까 예. 오히려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그 폄훼하는 그런 말을 지금 조국이 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목요일,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홍석준의 여의대로 7월 9일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좌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일종의 혈투 같은 거, 그 속사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특히 우파 진영 안에서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점검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7월 9일 보내드린 홍석준의 여의대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